문학의 전당 대표였던 고 김청규 시인이 나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게 나의 형님 김성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어느 날 나는 형님과 함께 산비탈에 있던 조그만 밭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밭에 가득했던 배추를 돌보고 있었던가, 아님 모마른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던가, 그런 것은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생생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나와 형님 사이에 오간 짧은 대화 한 토막이었다. 어린 내가 물었다. 형님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세요? 형님은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대답했다. 국회의원. 나는 언젠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분명 다른 대화가 오갔을 텐데 그 짧은 토막만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왜 하필 그 대화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 대화가 어린 내게 어떤 강렬한 메시지처럼 들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내게 있어 형님은 언제나 높아 보였다. 다른 형님들보다 유독 더 높아 보였고, 그 높아 보임이 형님과 나 사이에 어떤 넘지 못할 벽처럼 가로놓인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도 했다. 같은 핏줄을 타고난 형제였지만 쉽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형님은 분명 보통의 그릇은 아니었다. 큰 그릇을 타고난 사람임에 틀림없다. 나는 아우라는 이유로 형님을 극적인 인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내가 본 것은 본 대로, 느낀 것은 느낀 대로 말할 뿐이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건설회사를 차렸을 때 부모님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우려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그런 형님께 박수를 보냈다. 사실 공무원 생활은 형님에게 있어 좁은 냇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살아야 하듯 형님은 형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 생활을 청산했던 것이다.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님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기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고귀한 기업 윤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숱한 재벌들과 중견 기업들이 그런 자세로 경영을 임했다면 문어발식의 확장에만 열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한때 험한 노동을 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재벌 회장의 별장을 짓는 일을 했다고 했다. 그 별장은 회장이 손주에게 생일 선물로 지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욕실 바닥에 타일 한 장 값이 그 당시의 값으로 2만 원이 넘는 것이라며 친구가 내 앞에서 한숨을 내쉰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친구의 일당은 그 정도도 안 됐을 것이다. 그것은 사소한 예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형님이 한 기업가로서 이 땅에 우뚝 서리라고 믿는다. 얼마 전에 경제 대통령이라던 정주영 선생께서 돌아가셨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그분은 생전에 아주 검소하게 사셨고 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무수히 내놓았을 뿐 내놓았던 분이 있었다. 특히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순수 예술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누설을 접하고
세상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해님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여 회사를 키우되 그 영광을 다시 사회로 돌려달라는 것, 절대로 변절되지 말라는 것, 명예 하나만 행님의 몫으로 남기라는 것, 아오이 나만의 요구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님은 자주 사찰에 들려 마음을 다스리신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험난한 가시밭길 같은 세상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일 것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절대자에게 기대어 조용히 사색의 시간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의 내면이야말로 소리 없이 고요하게 흐르지만 그 에너지는 엄청난 강물 같지 않을까? 언젠가 해님과 함께 응석사라는 곳에 다녀올 때였다. 해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남을 도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니? 남에게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만한 기쁨이 없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행님으로 둔 것이 나는 참 흐뭇하다. 기업가의 길과 작가의 길, 행님과 나는 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나왔지만 겉으로 보기엔 분명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님은 돈을 버는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돈 가는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행님과 내가 걷는 길이 같다고 본다. 그것은 행님의 자세 때문이다. 작가의 길은 세속의 영리를 떠나 구도의 길과 같은데 행님도 그런 자세로 기업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한 기업의 사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지도자들이여 시심을 가져라. 시심을 갖는다는 것은 순수하고 맑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그런데 행님은 출발할 때부터 시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나는 언제까지나 행님이 가는 길을 지켜볼 것이다. 위의 글은 저자가 9일 건설 사부에 싣기 위하여 아오인 충규에게 청탁을 했던 글이다. 김충규 서울 예대 문예 찬작가를 나와 1998년 문학동네 문예 공무에 시가 당선되어 시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